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꿈 있는 청소년,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의 강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관종기가 충만한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아이들보다 먼저 나서서 하길 좋아했고요. 수행평가나 조별 과제 등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기숙사가 딸린 특목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초등학교 때 1등만 해오던 저는 오만하게 에이 중학교라고 뭐 다르겠어? 항상 1등만 해왔는데 여기서도 1등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다가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어이구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제 주변에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야 나는 하고 싶은 게 뭘까?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꿈이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역사라는 과목을 많이 좋아했고요. 이제 영향력 있는 역사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역사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 타고난 관종기가 발휘가 되는 바람에 야 그러면 할 거면 한번 크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왕 할 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단체들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없던 저는 연락이 닿는 분들께 조언을 구하러 다녔는데요. 과정은 매우 험난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작정 SNS를 통해서 뭐 주변의 지역 국회의원님들분이나 정치인분들께 연락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연락을 받으실 때까지 메일을 계속 발송했어요. 계속 보내다 보니까 계속 읽음만 뜨는데 답변이 안 오다가도 나중에는 얘가 미친 듯이 보내니까 결국은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교수님들과도 연락이 닿았었고요. 그거 외에 다른 역사 관련 단체나 법인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계속 연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지금 학생 아니냐?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게 딴 길로 새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냐? 그냥 이럴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런 말을 듣고 엄청 절망한 건 아니었는데요. 여기에 아마 저희 어머님이 계실 거예요. 어디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기 계시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엄마께서도 저에게 나는 비니가 그냥 행복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조금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안 될 거라는 조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을 들은 저는 정말 그 말처럼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 때문에 밤을 새우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내가 나중에 이거를 한번 안 해봐가지고 후회할 게 더 무서웠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뭔가를 사고 싶었는데 이걸 안 사면 밤에 자기 전에 누웠는데 그 위에 천장 위에 계속해서 아른거리는 그거. 저는 그것 때문에 한번 후회 없는 노력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 설립 방법이든 뭐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사단법인은 허가를 받고 이제 설립을 하는 제도다 보니까 제가 직접 중앙부처나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제가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묻자 앳된 저의 목소리를 들은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저에게 나이를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앳돼 보이시는데 혹시 몇 살이신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고등학생입니다 하고 말하자마자 아이 그러면 좀 힘들죠. 이게 재산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전례가 없어서 힘듭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 저는 절망을 할 뻔했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2주일 정도 전화 돌리고 절망하고 전화 돌리고 절망하고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우리 서울특별시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설립을 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서류를 받아본 저는요, 6개월 동안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같이 활동해 주실 분들도 구해야 하고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6개월 동안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작년 12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립된 목적은요.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법인은요, 여기에 지금 개인정보에 좀 민감한 것도 있어서 싹 다 지어놔가지고 아마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목적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서울 시민분들이 역사적 사고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역사 인식과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원장이 바로 여기 앞에 서 있는 바로 저 강사빈입니다. 하지만 설립만 하면 되나요? 설립 이후에도 주변에서는 야, 넌 안 될 거야 하는 조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가 설립은 했지만 이걸 가지고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쯤에서 그냥 포기하고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조언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가 아직 이 사회에서 성숙하다고 보지 않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조언들은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에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압박감을 느끼고 일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었고요. 하지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던 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갔었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에 맞는 활동들도 여러 가지 성료하기도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약 2년 동안 저희는 역사 지식 나눔 플랫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위해서 역사 지식 나눔 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토론회, 그다음에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다면요, 정말 의미 없는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역시도 처음에 어떤 일들을 해보겠다 결심을 했을 때 그 일들이 너무나 높은 산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 나중에 근데 이걸 설립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그 산조차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안 될 거라고 했던 조언들이 쌓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 될 것이라는 조언에는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변 분들이 넌 불가능할 거야, 넌 안 될 거야 라고 무심코 던지셨던 조언들의 유통기한은 제가 이 법인을 세우면서 끝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를 많이 좋아하는 학생이긴 합니다. 근데 방송과 미디어 부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핑계이고요. 제가 끼가 많다 보니까 저는 방송 출연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든 얼굴 비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한 공영방송에서 진행하는 교육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고정 패널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관종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서 사람들의 관종을 한 몸에 받을 생각이 하니까 정말 설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안 될 거라는 조언에 흔들렸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나는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직 학생밖에 안 됐고 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가 나간다고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조언을 하셨죠.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던 저는 그래도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긴장하지도 않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요. 제가 한번 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을 맨날 들락거립니다. 근데 생각외로 거기에서 저에 대해서 평가들이 좋은 걸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한국역사진흥원을 우리 설립할 때
안 될 거라고 했던 조언들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었습니다. 남들이 정말 서류 절차를 그냥 간단하게 거친다면 한 2개월 만에 끝났을 작업이 저는 6개월, 그거는 형식적인 서류 절차만 6개월이 걸렸다는 뜻이고요. 제가 그 전에 준비한 것까지 합치면 1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근데 이 이후에 저한테 찾아온 두 번째 기회, 방송 출연에서의 그 기회를 잡을 때까지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이 조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필요한 조언이 아닌 무작정 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조언들에 흔들리게 되면 그 일을 정말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그러니까 앞자리가 1인 분들이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앞자리가 1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옆에 혹시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그걸 한번 꺼내보시면 안 될 거라고, 야 니는 공부나 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 될 거라는 조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꺾이게 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확신과 의지가 정말 있다는 전제하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 안 될 거야 라는 그 조언들의 유통기한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잣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주변의 시선과 조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요즘 아이디어로 돈 버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다면 끝도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과거의 기준에만 완벽하게 맞춰진 그 조언들이 큰 의미가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그 안 된다는 조언들의 유통기한,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